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허리가 아프신 요통 환자분들이 니 익스텐션 머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몸을 만드는 바디빌딩 관점에서 이 기기를 사용한다면 또 뭐 다양한 트레이너 분들만의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허리가 아프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재활의 목적으로 이 기계를 사용하신다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세 가지 조언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조언입니다. 첫 번째는 무게와 관련된 요소예요. 자, 무게는 나에게 적절한 무게에서 오히려 적은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재활에 있어서는 결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남성분이더라도 허리가 아프다면은 니 익스텐션 기준으로 봤을 때 5kg 내지 10kg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효과는 보실 수 있으세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는 강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다. 언제까지? 허리가 안 아파질 때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무릎을 밀어내는 이 포인트가 최대한 무릎 쪽으로 가까이 와주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 레버암이 길어질수록 무릎에 걸리는 토크가 올라가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복압이나 허리에 걸리는 토크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즉 얘가 멀리 발 쪽으로 내려가면은 허리에 더 부담이 가니까는 조금은 가까이 당겨서 운동을 하라라는 두 번째 요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바른 자세로 견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허리의 포지션이에요. 자, 대부분 이제 강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패턴이 가끔은 나타나는데요. 이 무릎을 펴과 동시에 이 허리가 뒤로 눌려지는 이 압력이 발생되는 경우를 꼭 피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 피하면 사실 허리에 부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뒷근육, 함스트링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뒷근육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무릎이 펴지다가 가동 범위가 모자르면 골반을 뒤로 눕히면서 허리를 뒤로 이렇게 누르는 양상의 패턴의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 뒤에다 손등을 이렇게 대줘서 우리 로도틱 커브, 전만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자세에서요. 무릎을 쭉 펴주고 전만이 소실된다. 내 허리가 뒷방향으로 밀려난다 싶으면은 그 이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범위를 이대로 유지한 상태, 내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범위를 가지고 그 범위까지 안에서 운동을 진행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은 허리를 지키면서 너무도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코멘트 세 가지를 모두 지켜서 운동을 제 자신한테 한번 큐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도는 5kg고요. 바른 자세 만들고요. 아우, 햇볕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만들어준 상태에서 허리에 전만 자세 만들어주시고 다리는 11자 잡아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가깝게 정강이 쪽으로 가깝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펼쳐줍니다. 자, 허리가 뒤로 눌려지는 포인트가 발생되게 되면은 눌려진다 싶으면 멈춰주시고요. 이 자세에서 허벅지에 텐션을 유지해 줍니다. 수축을 유지해 줍니다. 자, 수축을 유지하는데요. 이 수축을 유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력을 올리기 위해서 저항을 통해서 근육의 어떤 힘을 높이는 것보다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구력, 근지구력적인 파트를 훈련하는 것이 요통 환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그시 올려놨다가요. 천천히 늘어나지만 수축은 계속 잡고 있는 상태. 이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그래요. 원심성 수축, 길어지는 수축을 하면서 내려오고요. 다시 한번 짧아지는 수축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허리에 로도틱 커브, 전만 자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 아유, 눈부셔요. 자, 다시 천천히 내려와 줍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긴 시간 동안 반복을 해주시면은 우리 허벅지 앞근육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인지력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력이 좋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력이 좋아져야지 좀 허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은
요통, 허리에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운동을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저는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재활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해요. 모자란 것이 낫습니다. 너무 강한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으로 우리 허리 건강 모두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 원칙 지키면서 우리 모두 허리 건강해지게 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자, 앞에서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배운 근육들에 대한 해부학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뭐 근육의 이름이라든지 작용 뭐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미지만 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운동을 하시거나 재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을 교육하다 보면은 의외로 이러한 정보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육이 전혀 다른 데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런 느낌이 오는 줄 알고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퇴사두근 운동이었잖아요. 대퇴사두근의 해부학적 구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대퇴사두근은 총 허벅지 앞쪽에 있는 이렇게 4가지 근육을 말합니다.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을 잘라내면은 이쪽 오른쪽 다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4개의 앞쪽에 있는 근육이고요. 우리 몸에선 가장 큰 근육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근육에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항상 어떤 근육이든지. 그래서 이 몸통 쪽에 가깝게 붙어 있는 애가 머리, 그리고 요 밑쪽으로 내려오는 아이들이 꼬리예요. 자, 그러면 운동을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머리 쪽의 자극을 느낄 줄 안다.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운동을 못하거나 경험이 없을수록 꼬리 쪽으로 자극이 와요. 그래서 꼬리 쪽으로 자극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다음날 무릎이 아파요, 혹은 무릎이 시려요, 아니면 허벅지 이쪽이 뭐 다리가 디딜 때 불편해요, 이런 표현들을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머리 쪽의 자극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머리는 우리 골반이라는 뼈를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 치골결합이 있어요. 우리 치골결합하고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측면으로 내려갔을 때 약간 아랫부분, 그러니까 허벅지 전면에서 치골 옆으로 이렇게 높이를 타고 내려가다가 약간 아래로 내려보면은 만져지는 부위가 대퇴사두근의 머리 부위고, 얘는 무릎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올라오면서 약간 바깥쪽으로 사선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있는 우리 대퇴사두근의 모양 기억하시면서 오늘 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그 3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시면서 운동 안전하게 하시고요.